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2달 만에 다시 성장률을 올린 것으로 내수 회복과 정부 부양책, 세계 경기 여건 개선 등이 상향 이유로 꼽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주주협의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안을 거부하고 자율협약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협약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고통 분담 내용을 놓고 채권단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항에 위치한 하나면세점이 오는 30일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 폐업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배려가 나오지 않는다면 폐업하는 면세점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08포인트 하락한 2374.32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6포인트 상승한 642.40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어제장의 전망으로 오늘 반등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빌었지만 양시장 모두 조금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TV뿐만이 아니라 외부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 종목 가려내는 데 있어서 적정주가 활용하신다면 정말 탁월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만의 기술 특허입니다. 적정주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과 매수할 종목들 검색을 해보시고 이 또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홍희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시장 특히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는 좀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아쉬운 게 많았고요. 그래도 제 예상대로,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 나왔고, 또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이 됐었잖아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오늘 그래도 더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내용을 또 속속이 파헤쳐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을 했고 그 밖의 업종들이 좀 선전을 하는 시장 움직임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이 오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아쉬운 반등 시도 내일이 진검승부라고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정말 아쉽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내일이 진검승부다라는 그런 비장한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닥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아쉽게도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좀 지수를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쉬운 거는 지수뿐만 아닙니다. 종목 흐름도 좀 아쉬웠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월화는 좀 행복, 좀 찌글거리는 이런 흐름이다. 수요일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지수상으로 크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코스피가 마이너스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장중에 플러스 회복해 준 적이 있고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오늘 반등한 건 딱 맞았어요. 근데 저는 지수도 지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종목 흐름이 좀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내일이 진검승부예요. 내일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끝나고 오후 한 5시부터 7시까지 산책을 좀 했어요. 하면서 분석을 끝냈습니다. 저는 보통 컴퓨터 앞에 있을 때는 장중에만 앞에 있고요. 장이 끝나면 컴퓨터 안 봐도 웬만한 거 머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산책하면서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 끝났고요. 예측도 거의 했어요. 문제는 내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분석하고요. 예측하는데 전혀 저는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일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의 분석은 끝났다. 무슨 말이냐? 저는 내일 어느 정도 방향성 예측은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경제TV 투자자들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차트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먼저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예측한 걸 보면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자, 이제 조정에 대비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야말로 정말 완벽하게 적중했죠. 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비탄력적일 것이다. 더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올라갈 땐 좀 덜 올라가고 빠질 땐 더 빠진다. 그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처럼 급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어쨌든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오늘 분석은 끝났어요. 제가 저녁 때 딱 분석했어요. 전체적인 시장 머리에 그리면서 보통 저는 이제 산에 가서 많이 분석해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공원 같은데 사람 없는데 조용한 데서 분석하는데 예측도 거의 90% 됐는데 한두 가지가 이제 딱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장 시작하고 그때 봐야 된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청자분들이 설경제TV 투자자라고 장중에 꼭 보세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방송을 9시에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일 제가 주식 비중 확대 사인을 낼 수도 있고요. 유지 사인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그냥 축소 사인 낼 수도 있어요. 장 끝나고 나서는 확인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주식 전문가들은 내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제보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 비슷한 그 어떤 표현을 여기저기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상관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만 되면 됩니다. 그냥 다 베껴가세요. 어차피 저의 독창적인 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각종 표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밤에 9시에 얘기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적정주가 관련해서 많이 좀 아쉬운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로 적정주가를 무려 13일 동안 공개합니다. 13일. 그래서 이제 날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이죠.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부터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날짜로 13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의 적정주가를 완전히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부 다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과거에 작업했던 분들도 해야 될 겁니다. 왜? 신규 상장주는 새롭게 계속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정주가가 계속 바뀌어요. 저희는 2주마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적정주가 1번 그 제목은 전면 공개를 하더라도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날짜와 시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화면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대 TV 평택촌놈 멘트클럽에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좌측에 보면 이제 평택촌놈 적정주가 클럽 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게시판이 쫙 있는데 1번 글이 있죠. 그러면 평택촌놈 적정주가 일부 종목 조회해서 코스피 100, 코스닥 5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제목은 변동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2,000 종목 다 공개한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좀 매매 기법의 절대 원칙을 좀 간단하게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로 하느냐 중기로 하느냐 또 확인 매매냐 추세 매매 예측 매매냐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랬죠. 개인 투자자의 절대 다수는 처음에 항상 중기 매매예요. 그러다가 돈 날리면 단기 그 다음에 단타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 상황론에 입각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 기법의 절대 원칙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매매 핵심 마인드입니다. 이건 뭐냐. 매매 기간 단축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스닥은 일주일, 코스피는 2주일 정도 보고 단기 매매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 계속 올 때 가면 결국 중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 10% 지키고 목표가가 뭐 15%든 20%든 오면 던지는 걸 하는데 이건 손절가도 안 오고 목표가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기간 넘어가면 대충 정리하시고 갈아타세요. 왜?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모든 종목이 중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단기는 간단해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줍니다. 보통 어떤 종목이. 그랬을 때 살짝 조정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게 이게 단기 매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지도 않고 주가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쉽게 말해서 횡보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딱 그때 들어가는 게 보통 단기 매매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중기 매매 핵심 마인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유 기간과 좀 무관한 배팅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한 달 홀딩한다, 6개월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 일단 절대 저평가 종목을 찾으세요. 절대 저평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절대 저평가는 적정주가 대비 최소한 3분의 1 이하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적정주가가 3만 원이라 그러면 현재가가 10,000원 이하짜리. 여러분들이 적정주가를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3분의 1 이하짜리 수두룩해요. 널려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개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2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절대 저평가 됐어도 낙폭과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뭐 눌림목에서 한계치는 마이너스 몇 프로, 또 최대 한계치는 마이너스 몇 프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널널하게 말해서 연중 최고가에서 뭐 한 50% 이상 빠진 것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매수하고 홀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손절가 원칙 마이너스 10%는 지켜야죠. 그래서 단기하고 중기는 이렇게 뭔가 딱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냥 대충 매수하고
올라가도 홀딩, 내려가도 홀딩입니다.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더 빨리 팔아요. 내려가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심지어 3년, 4년.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을 잘 들으세요. 확인 매매는 뭐냐면요. 추세 하락 반등 시. 그 다음에 예측 매매는 뭐냐? 상승 추세 조정 시.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어떤 종목이 빠져요. 그러다가 딱 반등했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이게 확인 매매입니다. 왜? 계속 빠지는 종목을 언제 갈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매수하면 이건 진짜 운에 맡기는 투자거든요. 도박 같은 투자예요. 어떤 종목 보면 뭐 한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추세가.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지켜보다가 반등한 거 보고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확인 매매예요. 그럼 예측 매매는 뭐냐? 이건 반대예요. 계속 상승하는 종목 있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조정 구간에서 최저점 매수하면 아주 좋지만 약간 더 밀려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중기 매매, 그 다음에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왜 이 말씀드리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매매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월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등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기 매매 하신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볼 거예요. 종목 잘못 들어가면 이제 손해보고요. 설령 잠깐 평가익 났어도 그대로 반납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상황을 보면서 단기로 할 거는 단기로 하고 중기로 할 건 중기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마인드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나중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추석 선물로 적정 주가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말 길게 공개를 하십니다. 지금 연휴 동안에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에 있어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29일 금요일부터 그리고 10월 11일 수요일까지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안에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만나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제가 8월 초에 그랬죠. 앞으로 외국인들은 매도할 것이다. 하지만 기관은 매수한다. 꼭 오늘 하루만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추세적으로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외국인 매도했는데 그걸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반등 실패했었는데요. 역시 뭐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그런 마감이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지수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나 소형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조합은 플러스인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소형주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반등이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이걸 각각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늘 플러스 5% 이상은 전체가 103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코스피 51, 코스닥 52였어요. 그래서 103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을 보면 보통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최소 2배, 많게는 뭐 4배까지 되는데 오늘은 거의 1대1이에요. 왜? 51대 52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지수가 가고 했다 그래도 크게 실적이 없다는 거죠. 왜? 코스피의 반등 종목들은 다수가 우량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5% 이하로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49개. 그러니까 플러스 5% 이상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큰 무리는 없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12개인데 반해서 코스닥은 37개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플러스 5% 이상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51대 52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5% 이하를 보면요. 코스피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이 37개, 약 3배죠. 그래서 이게 지수는 반등이 나서 좀 아쉽다 그런 측면인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강력한 상승 장세도 아니고 반등 장세 아닌데 일단 내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또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방을 하면서 지수 흐름을 이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욱더 중요한 내일장 진검승부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이 더욱더 중요한 진검승부 날이라고 하셨는데 내일장 점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지수 등락 요소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이미 항상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인 거 한 3개, 4개 정도 보면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인 내버리잖아요. 최근에 보면 제가 말한 대로 딱딱딱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대충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보고 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해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차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 추세 꺾였다. 최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만약에 주식을 할 것 같으면은요, 절대로 최고점 매도와 최저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갈지, 더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이게 트렌드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차트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시황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직 초보자다,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일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내일 장중에 모든 등락 요소를 다 분석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오늘 저녁에 분석은 끝났어요. 예측도 거의 됐어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아직 발표는 안 하는데 내일 좀 판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 한 10시 전에 완성이 되고요. 늦어도 12시 전에는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 비중 확대, 유지, 축소 이 사인이 나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마 웬만한 다른 데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장중 투자 전략 하나 보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연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한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덜 빠질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하락할 때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도 강하고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평택촌의 투자 전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진검승부인 장인 만큼 실시간 장중 전략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이 투자 전략 한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초대형 광탄 운반선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뉴스인데요. 이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호타이어가 이슈가 올라왔네요. 채권단 주주 협의회를 앞두고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초대형 이 광탄 운반선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주 소식 자체는 호재이기도 하고요.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7천 원에 장중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중공업 종목들 올라왔어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수주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업황이 당분간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단기적으로 보유하시고요. 여기서 아주 길게 보유하지 말란 얘기죠. 당장 내일 매도하라는 뜻은 아닌데 짧게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이거 잡을 필요 없고요. 다른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12년에 경고를 했었냐면요. 매출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배 한 척이 얼마예요? 보통 싼 게 한 50억,
100억이에요. 비싼 거는 얼마입니까? 1000억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2011년하고 12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순이익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0억짜리 배 10배를 이제 더 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똑같이 1000억 매출 올려도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게 쌓여서 1000억 하고 이렇게 중공업처럼 제품 하나가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1000억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고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냥 이게 실적이 그냥 막 팍팍 떨어져요. 근데 단가가 싼 건 어때요? 그렇게 심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료에서 제과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과주는 호황기에도 매출이 뭐 엄청나게 급증하진 않아요. 하지만 불황기가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폭락하지도 않아요. 왜? 그 제과라는 게 어떻습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매출이 1조라 그래도 과자 팔아서 1조하고 배를 팔아서 1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측면도 항상 고려하시기 바란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업종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유가도 올랐고요. 이런 대량 수주 소식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유하시라는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까요? 다음 이슈는요. 금호타이어입니다. 채권단 주주협의회를 앞두고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종가 기준으로도 마감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금호타이어 볼까요? 자, 오늘은 5,2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가 4,000원대에서 움직였다가 오늘 5,000원을 회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호타이어도 일종의 출자 전환되는 회사인데 제가 항상 그랬죠. 출자 전환되는 회사는 그 출자 전환돼서 최대 주주가 된 은행들이 자기네들 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합니다. 뭐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래서 사실 출자 전환되는 회사 중에서 아주 부실 기업은 별로 없어요. 왜? 너무나 부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출자 전환도 안 하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점유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단기적인 것도 보시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가 안 해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면 언젠가 매수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를 지속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단 지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만약에 들어가면 단기 매매를 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종목은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왜? 보세요. 최근에 지수가 계속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지지가 됐거든요.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요. 엄청나게 빠졌죠. 자, 보세요. 지난 2016년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11,000원대 갔었어요. 지금 5,000원대잖아요. 자, 훨씬 이전부터 볼까요?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과거에는 뭐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걸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좀 더 보여드릴까요? 네, 충격적이죠.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요. 과거에 이게 이제 지금보다도 거의 한 10배 이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 매매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유가 되든 추가로 급락을 한다. 그러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일부의 금액 배팅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뭐 배팅 500만 원, 1000만 원 했다가 완전히 기업이 부도나지 않나 다 날아가지는 않아요. 1, 10% 손해보더라도 조금인데 이 기업의 출자 전환한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그리고 지켜보다가 언젠가 제가 매수사인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페노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페노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기업 내역이 안 좋아져서 엄청나게 망가졌다가 이제 실적 좀 살아나고 새로운 어떤 인수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좋잖아요. 과거보다. 그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페노션의 흐름을 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다만
단기간적으로 대응하는 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면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매매 접근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지수 하락할 때에도 주가가 견조하게 버텼던 최근 흐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올라왔네요. 네, 이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관심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1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대표님, 오늘 앞서서도 조선업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탄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지속해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앞에서 지켜본 현대중공업보다는 탄력이 더욱더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보유 지속 의견이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진칼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저희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3.86%가 빠진 19,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만 원대가 주가가 깨졌는데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크네요. 대표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지금 부정적인데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최소 3-5% 정도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했다가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빠지면 그러니까 -3이든 -5든 그 정도 되면은 신규 매수가 나쁘지 않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빠요. 왜 나쁘느냐? 자, 5일선이 21선 이탈했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5일선 21선 이탈했어요. 그 다음에 21선이 또 61선 이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1선이 120선 이탈하려고 지금 거의 직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나쁘죠. 이건 차트 일주일만 배워도 다 아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나쁜데 다만 낙폭 과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지금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밀리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전략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폭 과대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닥에서 반도체 중소형주를 매수해보자. 그리고 운송장비와 자동차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테마는 어떤 걸까요? 화장품과 풍력 낙폭 과대주,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는 조정 완료형으로 접근해보자. 네, 정리해 주셨네요. 네, 업종에는 지금 매수할 업종과 그리고 매도할 업종도 짚어주셨고요. 그동안에 또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던 풍력과 화장품도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정말 중요한 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그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뭐가 되죠?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 코스닥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코스닥 반도체에서 중소형주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지수가 올라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설령 지수가 좀 내려간다 그래도 크게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는 지금 충분히 조정받고 이제 눌림목인 종목들이 많고요. 아니면 아직도 바닥형인 종목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운송장비 중에서 이제 조선과 자동차가 있죠. 근데 자동차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배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 나왔잖아요. 특히 오늘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역시 화장품하고 풍력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사드 보복이 어쩌고 저쩌고 할 단계는 지났어요.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규제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어때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풍력 관련주들 단기 매매해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는 뭐냐? 이거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조정 완료형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풍력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낙폭과대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낙폭과대가 아닌 종목은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아직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은 종목은 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저 종목들은 갈 수가 있는데 테마제 속성이 어떻습니까? 지수하고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도 의외로 저기서 탄력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네 가지 섹터라는 거죠. 화장품, 풍력,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뭐 한두 개만 확실히 가도 나중에 나머지 종목이 좀 빠져도 짧게 손절하고 가는 것만 보유하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그럼 수익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본전치기 매도했어요. 두 종목은 손절했어요. 5%나 10%. 근데 나머지 두 종목이 탄력받는 걸 홀딩하면 어땠습니까? 손절한 거 다 감안해도 수익이 나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5개 중에서 4개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5% 10% 먹었어요. 근데 한 종목 그거 손절 아깝다고 못하면서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계속 하다가 원하지 않는 중기 홀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닌 건 빨리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괜찮은 사람 추려갖고 계속 가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매사에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테마를 공략하다가 약한 거는 그냥 대충 뭐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정리해버리고 잘 가는 건 홀딩하면 되죠. 예,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목 상담 이전에 사실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공략 업종 말씀해 주셨던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오늘장의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좀 짧게 가져가셔라라는 리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내일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되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 기억하셨다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69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NF를 매수가 39,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자, LNF 오늘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5,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오늘 4% 가까이 또 빠졌고 최고가 45,000원대에서 빠졌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정 주가가 11,500원짜리예요. LNF가 좋은 종목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과대한 고평가고요. 이렇게 하세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본전 매도가 된 다음에 다시 밀리면 재매수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 10%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아니면 더 빠졌을 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테마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일단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10%에 대한 손절 가격 말씀드렸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14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를 매수가 9,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을 못했는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로체 시스템즈 오늘 6,2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손절을 놓치신 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로체 시스템즈가 9,000원대이다 보니까 상당폭의 손실권이죠? 지금 평가 손이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10% 손절하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딴 거 필요 없고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후에 다시 재질문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질문할 거 없겠죠? 더 떨어지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교육 훈련이 필수입니다. 이분은 지금 기초적인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지 본인이 모를 거예요. 뭐가 안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엄청난 착각을 한다고요. 나도 5년 했어, 10년 했어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초보자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초보자들이 많아요. 이분도 제가 볼 땐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손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실폭이 30%가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를 하시면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육하시면서 이 다음 종목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함께 비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400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CJ ENM을 매수가 8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CJ ENM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78,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님 CJ ENM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에서 지금 횡보 잠깐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본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8만 원 또는 76,000원에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세요.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 평가 이기든 손이든 상관없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하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가 이기라 그래도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더 갈 것 같다. 그럼 홀딩하는 게 낫죠. 반대로 내가 지금 평가 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전까지 기대하지 말고 위든 아래든 걸리면 매도하자. 그 다음에 위로 걸리면 더 많은 조정을 받아야겠고 아래로 걸리면은 조금만 더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8만 원과 7만 6천 원대를 짚어주셨는데 이 두 가격대 중에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CJ ENM 8만 원과 7만 6천 원 잘 기억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388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무료 방송 받는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코나이 11,55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일단 코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55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만원권도 깨졌는데 대표님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하셨던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무료 방송은 계속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때 필 받으면 엄청난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있으니까 꾸준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일단 정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추가해달라. 그리고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정보 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15%이신데 현재 가격대에서 좀 추가 매수하신 이후에 본전 또는 10% 손절해서 전부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144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풍산을 매수가 56,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 풍산 일단 확인할게요.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5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풍산은 오늘 방어주라서 일단 올랐는데 손실 구간은 있으시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손절 1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 훈련이 필수인 분입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참 놀랍죠? 일부러 여기서 매수하라고 해도 참 힘들어요. 최고점에서 한번 매수해봐라. 이렇게 누가 주문 내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저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저게 스윙이 낮다고 하더라도 왜 조정받은 다음에 매수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네, 내가 주식을 이용하자고요. 지배하자는 얘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결국은 길게 보면은 실패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정해드렸던 전략대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에 워낙 고점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손절 15%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2737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늘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도 챙겨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평단가 35,600원에 비중 1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현대산업을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신 것 같은데 오늘 34,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탄력 좋네요. 대표님, 이제 비중을 늘리시면서 거의 이제 또 매수가, 평단가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현재 평가손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본전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가 1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건설주는 모멘텀이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뉴스도 안 보십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부동산 각종 규제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건설주를 들어가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단계만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올해가 지나도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신정부 규제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버블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주는 당분간은 계속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렸고 본전 매도 후 단기 재매수 또는 손절 10%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볼게요. 자, 064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코미팜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격대 보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코미팜 오늘 34,450원이네요. 대표님 일단 손실 구간이시죠? 네. 이렇게 하세요. 코미팜은 일단 적정 주가가 5,700원짜리예요.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고요. 본전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둘 중에 하나에서 잘라버리세요. 이거 본전 기다리다 보면요. 정말로 엄청난 시간 낭비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중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교육훈련은 필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43,000원. 저는 이분에게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주식 선물을 하세요. 주식 선물에서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고점에서 매도하시면 이분은 아마 엄청나게 수익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최고점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현물이 아니라 주식 선물을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평소대로 마인드로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가 매수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주식 선물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분 진짜 돈 잘 벌 거예요. 일부러 저 가격에서 매수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지금 ABC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될 뿐이고 언젠가
제가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 10% 또는 30%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정 주가 이제 추석 선물로 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시와 날짜와 시간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릴게요. 9월 29일에서 10월 11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